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상가나 주상복합 같은 상업용 건물은 새로 짓거나 철거할 때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울타리를 신축 건물에 가깝게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 건설 자재가 추락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광주 봉선동의 한 공사 현장.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3층 외벽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지지대 옆 안전울타리가 기울어졌습니다. 자칫 맞은편 상가를 덮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당시 현장의 철거 건물과 안전울타리 사이 거리는 1m에 불과했습니다. 펜스하고 건물하고 조금 가깝게 있다 보니까 여건상 여기 도로가 좁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펜스를 좀 건물에 조금 가깝게 좀 진 것도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붕괴 참사가 일어나 6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안전울타리와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고 광천동에 세워지고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도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거리가 2.8m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 건축물과 안전울타리 사이 간격이 좁을 경우 이 낙하물이 떨어지면 안전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입맛대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철거할 경우 안전울타리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6m 이하로 둬야 합니다. 반면에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선 현행법과 조례 모두 별다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내 인조대지 경계선 기준이 따로 없다고 2020년 12월에 개정한 거로 나오거든요.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건설 현장의 상업용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이격거리 문제. 또 다른 참사를 낳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현행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13개 지역에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은 나주 윤병태, 광양 김재무, 장성 김한종, 곡성 이상철, 구례 김순호, 고흥 공영민, 고성 김철우, 화순 구복규, 진도 박인환, 영암 무승희, 영광 김준성, 한평 이상익, 신안 박우량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경선을 끝내고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전남 지역은 여수, 순천, 강진, 완도, 장흥, 무안 등 6개 지역으로 무안은 다음 달 5일에서 6일, 나머지 5개 지역은 다음 달 4일에서 5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갖기 위한 국민의힘과 진보정당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 출마자들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기세를 몰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반드시 여당 후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주기환, 전남지사 이정현 후보, 그리고 기초단체장 7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광역기초의원의 30여 명이 도전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만 뽑게 된다고 한다면 중앙에 있는 지금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정권의 많은 결심과 결단들을 광주 전남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을 견제해온 진보정당들도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텃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광주 전남에서 시도의회 3명과 기초의회 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장현주 후보와 기초단체장의 2명이 출마했고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는 19명입니다. 거대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분명히 우리 정의당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 정의당이 호남 제1야당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기초의원 7명을 가진 진보당.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시장 김주업, 전남지사 민점기 후보를 앞세우고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50여 명이 출마했습니다. 진보정당으로서 최초로 광주시의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 진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제1야당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의당 진보당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세 정당 모두 시도 광역의회에 진출한 것, 그리고 기초의회에 얼마나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주기환 예비후보는 오늘 광주 상무주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광주시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호남을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승남 국회의원, 서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남도민과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서궁 예비후보는 교사로서 37년 경험과 교육감으로서 경험을 통해 자질을 검증받는 시간을 보냈다며 전남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 민방 공동대담에서 지방 이전의 기여에 제공할 전례 없는 세제 혜택과 교육 자유특구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기업이 움직여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전례 없는 강력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런 구도 이거 안 된다. 비수도권으로 가는 만큼 그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상쇄시켜주고. 낙후된 지방교육의 해법으로는 교육 자유 특구를 꼽았습니다. 학생 선발이나 교과과정 편성 재량권을 학교에 주는 교육 자유 특구를 시범 운영해 지방에서 다양한 형태의 명문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범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자유주의 방식의 그 교육,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육을 가지고 선택은 누가 하게 하느냐? 부모가 하고.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라며 균형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더 가깝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선인이 바로 인수위 단계에서 벌써 지방화 시대를 이야기하고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닮았습니까? 그건 따질 게 없습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기획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에게 듣는다는 내일 아침 7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내일 광주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8도, 나주 7도, 완도 10도 등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19도, 순천 21도, 화순 20도 등 17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광산구 요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와 방 내부가 불타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 있던 벽시 발화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강의전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표절과 부실 수업 등의 의혹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검증 과정 없이 채용이 이뤄졌다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학과 내에서 계속되는 임용비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소방본부가 관내 투 개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소방은 선거 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468개소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는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소방은 투 개표소를 방문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대피시설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이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20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서 화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 화순군의 장기요양 재활치유시설과 의료시설, 치유공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